이번에는 조금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그 위헌 소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아마 그 종합부동산세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거의 폭탄 수준으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가 됐죠. 자, 그런데 이게 올해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2020년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자, 2021년 올해죠. 2021년 올해는 엄청나게 더 많은 종합부동산세가 나올 겁니다. 그 이유는 공시가가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이 공시가를 거의 시가에 지금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시가도 올라가는데 그 시가에 비례해서 공시가를 올려버리기 때문에, 더군다나 세율도 뭐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세율도 5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2020년에 비해서 2021년도에 아마 종합부동산세, 그러니까 2020년 작년에 비해서 작년과 2021년 올 연말이죠. 가면 아마 훨씬 더 많은 종합부동산세가 거의 폭탄급 수준으로 부과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집을 팔거나 아니면 대출을 하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가 납부하지 못할 정도의 금액이 아마 부과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2020년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종부세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이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종부세 위헌 소송을 지금 집단 소송으로 해서 대리해 주는 데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와서 이 종부세 위헌 소송 모임이라는 것을 들어오고 싶으면 인터넷에 바로 요 인터넷 주소를 치고 들어오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터넷 주소에 요 주소를 치고 들어오시든지 인터넷 주소창에 이 주소를 치고 바로 들어오셔도 되고, 아니면 뭐 네이버나 구글로 이 종부세 위헌 소송 모임 검색창에 치고 들어와도 되는데, 제가 해봤는데 잘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색이 잘 되지 않으면 바로 이렇게 종부세 위헌 소송 모임 이 주소로 직접 주소로 검색을 해서 들어와도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선 이 종부세 위헌 소송 모임에 대한 그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그렇다고 뭐 여기에 무슨 제가 뭐 연관이 돼 있거나 제가 이 일에 참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제가 이쪽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여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집단소송의 종부세 위헌 소송으로 들어가는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 필요에 따라서 내가 이 소송 절차에 참여하고 싶다 그러면 참여를 하시면 되는 거고, 참여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나의 억울함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는 없죠. 자, 그래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아무도 구제해주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억울하다 그러면 소송에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소송을 참여를 하다 보려면 이 비용이 수수료가, 그러니까 부동산, 이제 변호사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니냐. 자, 그래서 이 비용 때문에 뭐 멈칫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종부세, 이 집단 소송이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더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비해서 소송 비용은 조금 더 저렴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적으로 소송 비용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제시된 안내를 해드리겠죠. 자,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납부 고지서 영수증에 보면 세금이 뭐 종합부동산세, 농어촌 특별세 합계해서 얼마 합계가 고지가 됐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합계 고지 금액이 2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10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2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이다 그러면 12만 원이고요. 자, 최대 7천만 원 이상 종합부동산세가 7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다 그러면 50만 원이죠. 50만 원. 50만 원이기 때문에 최대로 해봐야 뭐 7천만 원에서 내 종합부동산세가 7천만 원에서 1억이 부과됐다 그러면 50만 원이죠. 만약에 2,500만 원이 부과됐다 그러면 2,500만 원이 이 구간이기 때문에 25만 원만 부담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악의 뭐 1억 원,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가 뭐 1억 원이 넘어갔다 그러면 여기 별도 문의라고 돼 있죠. 자, 그런 경우에는 별도 문의를 해 주시면 될 거고,
자, 이 금액은 뭐냐면 바로 인지세, 소송을 하다 보면 인지세라든지 각종 송달이 들어간 뭐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 이 송달 등 소송 비용입니다. 그래서 1심 소송 비용이죠. 자, 1심 소송에 들어가서 1심 소송에서 바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1심 소송 비용까지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비용, 소송 비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뭐 무슨 종합부동산세에 소송을 들어가고 싶은데 너무 비용이 비싸서 주저하거나 또는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해서 못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걸 참고를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착수금은 이렇게 되는 거고 성공보수는 만약에 헌법소원에 성공을 했다 그러면 환급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200만 원 뭐 아까 얘기했듯이 뭐 2,500만 원이었는데 뭐 25만 원 착수됐고 자, 거기서 위헌 소송을 받아서 뭐 세금을 2,500만 원 돌려받았다. 자, 그러면 거기에 5%니까 뭐 2,500만 원에 5% 하면 뭐 한 100 얼마 되겠죠. 자, 그리고 뭐 1,000만 원에 5%다. 그러면 한 50만 원 될 거고요. 자, 이렇게 착수금과 성공보수. 자, 이 성공보수는 성공했을 때 주는 거기 때문에 시작 단계에서는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뭐 이렇게 무통장 입금하면 된다고 나와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소송 안내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소송인단 모집하 집단 소송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종부세 위헌 소송으로 재산권을 지키겠다는 얘기인데 자, 연말에 종합부동산세 받았죠. 지난 연말에 아마 폭탄 수준일 겁니다. 자, 왜냐면 재작년보다 그러니까 2019년보다 14만 9천 명이 늘어난 74만 명에게 약 4조 원이 넘는 종합부동산세가 넘겨졌습니다. 자, 무려 24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고 그에 따른 주택가격이 폭등했고 자, 이러한 폭등으로 인한 증세 목적에 인위적으로 공시가격을 인상을 했고 더 많은 분들이 종합부동산세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택을 팔아야 돈이 생기고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세금으로 이 종부세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았을 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시장에서 예상할 수 없었던 이런 세금 증가는 조세법률주의라든지 공평과세, 법치국가, 뭐 비례원칙, 자, 이런 것들을 위반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거고 이것은 바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공정하고 적정한 조세는 나라를 재정을 튼튼하게 하지만 이런 중과세를 통해서 세금을 중과하는 것은 국민의 피해를 야기하고 자, 이러한 중과 과중한 조세를 바로잡는 일이 바로 국민의 임무면서 헌법 보호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위헌적인 법률로 인해서 빼앗긴 재산권, 즉 과도한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되찾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과표를 갑자기 공시가를 시가에 연동해서 갑자기 인상을 해서 세금의 갑자기 많은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는 이 종부세는 바로 세금 폭탄 수준이고 자, 이는 바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자, 그게 벌써 내용을 보시면 자, 2019년에 59만 8천 5천 명에서 14만이 늘어난 74만 4천 명이 종부세를 부과받았고 약 1조 가까이 즉 3조 3천억에서 4조 2천억 1조 원 가까이 종부세가 늘어났다는 거죠. 자, 여기에 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 종부세의 경우에는 2020년 66만 7천 명에게 1조 8천억이 고지돼서 작년 2019년 52만 명보다 14만 7천 명이 늘어났고 세액도 5,400만 원 400억 이상 늘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택분 재산세도 2018년에 19년도 사이에 12.3%가 늘어났고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재산세 상한인 30%까지 부담한 가구 수가 57만 6,200가구로 자, 2017년에 비해서 약 14.2배가 폭증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 즉 2020년도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일단 행정심판, 조세심판원의 행정심판을 거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그 행정소송에서 바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절차를 거쳐서 헌법
소원을 제기하고 위헌 결정을 받으면 납부세금을 환급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헌법소원에 참여한 사람들만 위헌소송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거지, 이 헌법소원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구제받을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소원에 참여를 해야지만 내가 억울하게 납부한 세금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지, 이 헌법소원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리 헌법소원에서 위헌 판결이 났다 하더라도 이 헌법소원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은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종부세 위헌 소송이 그러니까 2020년 종부세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더 버금가는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높아진 세금 종부세 폭탄이 2021년도에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21년도 종부세 위헌 소송도 이 2020년 종부세 진행된 헌법소원에 같이 태워서 다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아마 그것도 같이 진행이 될 겁니다. 아마 여기서 제가 예측하기로는. 왜냐하면 헌법소원이라는 게 뭐 1년, 2년 내에 끝나지 않습니다. 보통 아무리 짧아도 3년, 길면 5년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그 이후 연도로 순차적으로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도 같이 이 소송에 같이 태워야 된다는 거죠. 병합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종부세 부과받은 게 억울하다 싶은 분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 종부세 위헌 소송에 참여를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뭐 굳이 나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겠다 그러면 뭐 참여 안 하셔도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조세심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 이 조세심판 들어가면 뭐 거의 질 게 뻔하니까 형식적인 거고, 행정소송도 뭐 형식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절차를 거쳐야만 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세심판, 행정소송 들어가서 헌법소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승소 가능성을 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마 이 부분일 겁니다. 자, 과세표준. 그러니까 과세표준은 그러니까 조세법률주의라고 해서 과세표준은 세법에 규정을 해야 되는데 이 과세표준을 이 행정부가 임의적으로 공시가격을 올려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시가가 올라갔다는 명목하에 공시가격을 임의로 올려버렸기 때문에 세법에 의하지 않고도 공시가격을 올려서 증세를 하는, 즉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편법적인, 즉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부가 공시지가, 즉 공시지가, 뭐 개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자, 이것을 임의대로 올려버린 겁니다. 자, 시가 표준, 그러니까 시가에 뭐 맞추겠다는 명목하에 공시가격을 임의로 올렸기 때문에 자, 이것은 세법에 대한 개정 절차 없이 과세표준을 정부가 마음대로 인상해서 편법적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증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조세법률주의와 권력분리 원리에 어긋납니다. 자, 이 부분은 분명히 헌법적으로 쟁점이 되고 분쟁거리가 되고 아마 치열하게 논리 다툼이 될 겁니다. 과연 이게 헌법적으로 인정이 되는지 인정이 되지 않는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논란이 될 거고, 이 부분은 아무래도 그 주장에 있어서 조금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정부의 통제 절차 없이 이렇게 공시가격을 마음대로 늘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문제가 쟁점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종부세, 재산세를 단일 세율도 아니고 뭐 이렇게 누진세율로 여러 단계의 세율로 과세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과세인데 정부가 이렇게 시가표준의 과세표준을 인위적으로 과도하게 인상함으로써 국민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불축의 조세 부담을 부담하거나 새로 조세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에 결국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부동산이 사업용인지 주거용인지 불구하지 않고 이렇게 사업용이든 주거용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조세를 부과하는 것은 뭐 문제라는 그 내용이고요.
자, 이렇게 주거용 주택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되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면 국민은 주택을 갖고 있는 거지 돈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택을 팔든지 아니면 돈을 대출을 받아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 즉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는 바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함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소송 일정은 뭐 이렇게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소송 일정이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청구인 모집 기간이 2020년 12월 2일부터 2021년 2월 15일까지입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심판 청구서 제출을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냐? 자, 바로 2020년 21년 2월 22일까지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2021년 2월 22일이 지나가는 경우에는 더 이상 다툼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2021년 2월 22일 이후부터는 헌법소원이 됐든 행정소송이 됐든 조세심판은 불복 절차가 행정불복이 됐든 아무것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간이 90일로 매우 짧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이 쟁송 절차, 이 소송 절차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세심판 청구서 제출 기한이 2021년 2월 22일까지이기 때문에 아마 청구인 모집은 그 일주일 전인 이렇게 2021년 2월 15일까지 모집을 한 겁니다. 자, 왜 이렇게 되냐면 만약에 조세심판 청구는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 92일이 지나버리게 되면 결국 이 소송 절차를 아예 진행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조세심판은 청구 후 90일 이내에 결정이 없는 경우는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조세심판원에 뭐 심판 청구 해봐야 이길 확률은 제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세심판 청구 후 90일 이내, 즉 90일 이내 결정이 없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세심판 청구 90일이 지난 2021년 5월 24일부터는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바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해서 위헌소송을 제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행정법원이 만약에 위헌법률 재판 신청 제청을 기각한다. 자, 그랬을 때는 바로 이렇게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를 해서 헌법소원을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 사건을 담당할 변호사들을 보게 되면 뭐 이렇게 헌법재판 연구관을 지냈던 사람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제처장, 뭐 그 다음에 뭐 청와대 비서관, 뭐 헌법재판소 연구부장도 있고, 뭐 법률구조공단 이사장도 있고, 뭐 고법, 서울고법, 뭐 부장판사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변호사로 뭐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충분히 참여해볼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당장 뭐 착수금 뭐 20만원, 몇십만원 들어가는 게 뭐 아까울 수도 있지만, 자, 그거 뭐 그냥 포기한다 생각하고 들어가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자, 그래서 소송과 관련된 문의처는 여기입니다. 법무법인 열림이 뭐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이쪽에 문의를 하시면 되는 거고, 뭐 신청을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아무 관련이 없고 상관도 없습니다. 특수관계도 아니고 아무 관련성이 없어요. 그냥 안내만 해드리는 겁니다.